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장남입니다. 네, 요새 이제 백수로 살고 있는 2030 세대가 정말 많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수십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떠올려 봤어요. 저 이제 과거에 제 이제 회사 다녔던 경력과 그리고 회사 안에서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늦은 나이에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한 32 정도? 그때쯤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나이가 30이 막 넘어가고 31, 2이 되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너무 늦은 나이인 거죠. 제가 그렇다고 막 대기업에 지원을 하고 막 중견기업에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지원을 해도 낙방하거나 혹은 나이가 안 맞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전공한 것과 제가 실제로 가고 싶은 회사의 그 결이 달라서 전공을 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취미생활로 공부를 좀 했어요. 영상 편집도 하고 했지만 그 경력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지원할 수가 없었죠.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은 뭐 디자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 뭐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해서 나름 그래도 그런 영상 편집에 관련된 전공을 했으나, 문제는 졸업을 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흘러버리는 시점에서, 7년이 더 넘었거든요. 그때 지원했던 시기가 제가 24생에 졸업을 했으니까 거의 8년 정도의 그 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자질도 좀 부족했겠죠. 근데 확실한 건 나이 제한이 걸리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린 상태이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취업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회사를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회사, 좀 현실적으로 괜찮은 회사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꽤 괜찮은 보수와 또 괜찮은 복지 혜택을 주는 회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회사는 생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자들이 뭐 낮에 하는 일을 빼고는 밤에 도와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그래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사분이 좋으니까 상사가 일을 잘 시키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커버를 또 쳐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약간의 실수 같은 거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 타부서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전면에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좀 잘 해결나갈 수 있었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상사를 만났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리고 옆에 동료들하고도 생각보다 관계가 괜찮았어요. 다들 이렇게 어우렁더우렁 같이 회식도 자주 하고 MT도 가고 뭐 이런 즐거운 일들을 같이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 생활이 그렇게 막 너무 힘들진 않았던,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이런 참 갭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긴 해요. 이렇게 좀 오래 일하면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퇴근하는 일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딱 있었어요. 자주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약간 퀘스트처럼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그거 빼고는 그래도 있을 만한 회사였다. 밥도 일단은 점심 저녁, 심지어는 아침도 줘요. 거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줬어요, 회사에서. 뭐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관리직들만이긴 하지만 같이 뭐 체육대회 비슷하게 약간 뭔가 문화의 날 해서 이렇게 즐기러 갈 수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또 지방이라고 해도 아파트를 빌려서 내가 월세를 내는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회사가 복지 혜택이 꽤 괜찮은 회사였다. 물론 지금 그 회사는 망했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망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니는 동안은 꽤 괜찮은 회사였다라는 생각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데 꽂혀 있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되게 안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제가 정말 블랙 기업 같은 곳에 취업을 할 뻔했었는데 콘텐츠 만드는 뭐 회사였어요. 제가
30 초반에 지원했던 수많은 회사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해온 거죠. 유튜브로 구독자 뭐 3달 안에 10만 명을 만들어. 말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 콘텐츠니 뭐니 준비하는 것도 다 너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 떠넘기는 회사. 심지어는 저한테 어떤 것까지 요구했냐면 뭐 이제 네이버에서 뭐 입찰하는 게 있더라고요. 광고 대행사였거든요. 네이버 입찰에 관련된 것도 배워서 너가 다 해라. 뭐 이거는 거의 뭐 그냥 하루 종일 저더러 회사에 뭐 퇴근도 하지 말고 일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3일 만에 그만뒀어요. 거기다가 사장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요. 원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 줄담배를 피셨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악질적인 회사였는데 직원들이 다 퇴사해버리는 그런 회사, 아주 소규모의 회사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취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를 그때 조금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취업했던 회사가 어떤 또 뭐 도서관이나 뭐 학교에다가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거기 6개월 정도 다녔는데 물론 제가 잘 못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상사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린데 저보다 먼저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 상사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그거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나보다 실력자고 나보다 오래됐으니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첫날인가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약간 그 사람들하고 좀 달랐다고 느꼈는지 자기네들하고 조금 제가 달랐다고 느꼈는지 은근히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회사였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은근히 왕따를 시켰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전체 팀을 담당하는 그 팀장이 있잖아요. 그 팀장이 신입사원인데 아무것도 뭐 알려주지도 않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낌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려주지 않는 최악의 상사, 여기에 더해서 저를 은근히 따돌리는 동료, 뭐 이것만 해도 이제 뭐 다 끝난 거죠. 제가 못마땅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못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약간 그런 기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말 6개월 정도 버티다가 퇴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제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하드드라이브를 날렸다든가 이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저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이거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른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퇴사하는 날 저한테 그거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막 지적질하는 근데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 점점 이제 영업 매출이 줄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의 회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회사를 제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니까 이런 약간 뭔가 내가 회사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되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금 여러분이 일단 쉬고 계신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취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3년 뒤에 또 그 커리어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요새 AI로 어쨌든 많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AI를 활용해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대체 불가해요. 누구보다 효율이 좋거든요. 보고서 하나 누구는 막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형식 맞춰서 가져올 때 그 사람은 한 5분 안에 막 보고서를 막 10개씩 그냥 바로 제출해버리면 저라도 그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세계에 들어갈 게 아니라면 사기업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형식 갖춰진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거를 더 추구를 합니다. 대기업은 좀 약간 공무원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효율적이면서도 약간 그 형식을 갖추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요. 근데 그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나름 정해진 형식에다가 글만 잘 써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 작성하기가 좀 버겁고 이럴 때 AI를 딱 써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작성해서 낼 수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을 써야죠. 왜냐면 회사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3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회사에 남아도 되고 아니면 그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1인 프리랜서라고 봐야 될지 크리에이터라고 봐야 될지 자영업자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도 지금은 저는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게 규칙적이라고는 해도 저는 학생이 이렇게 줄면 제 매출이 줄어요.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더 하나 하지 않으면 원래 벌었던 거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회사에서는 그래도 뭐 밥도 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밥을 안 주는 회사도 있긴 해요. 그런 회사는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식비를 제공을 해주고 그럼 나름의 조금의 복지라도 있다. 그러면 괜찮은 회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도 뭐 칼퇴근은 웬만하면 하는데 조금 바쁠 때 뭐 정말 프로젝트성이 일이 있어가지고 한 8시까지 조금 야근할 때가 있다. 한 그 정도 그런 회사라면 저라면 그냥 계속 다니는 거 추천을 드려요. 자영업자는요, 특히 저처럼 1인 크리에이터는요, 일단 아침에는 일단 어디 출근하지 않아서 좋긴 해요.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퇴근할 시간이 없다고 해도 내가 누워서 뭐 쉬고 있을 때 잠을 잔다고 해도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유튜브를 찍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블로그를 써야지, 글을 써야지, 이런 5만 가지 일에 관련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심지어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가끔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걸 릴스로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각도 계속 해야 되고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영업자나 1인 크리에이터보다는 회사가 나아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내가 그걸서 그냥 디벨롭만 하면 되는데 자영업자는 그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내 복지는 내가 챙겨야 돼요. 퇴직금도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부어야 돼요. 보험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장난 아닙니다. 나가는 거면 진짜 섬찟해요.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좀 더 취업하는 게 지금은 좀 낫지 않나. 현 시대는 여러분이 많은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이게 퇴출당하는 시기예요. 이게 다운사이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인가 내가 따박따박 그래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꽤 유지될 수 있는 꽤 괜찮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사도 다녀봤고 지금 자영업자로 일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제 이야기가 어쩌면 좀 약간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만약에 20대라면 저는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3년 정도는 시력을 가려고 닦아서 한쪽 방향으로 오히려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내가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가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확천금을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문직이라는 그 황금 티켓을 따가지고 내가 연봉 막 2억씩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똑같이 고민해요.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돈이 많든 적든 생각하는 게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을 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저축을 해서 어떻게 돈을 굴릴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막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에요. 만약 할 거라면 원금을 잃지 않는 채권이나 혹은 차라리 금을 조금 모아서 해지를 하고 또 주식 배당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저라면 갈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내가 일자리가 없는 상태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젊을 때는요, 뭐 실업급여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갭이어처럼 이렇게 1년 정도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정말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경비 자리도 없고요. 뭐 어디 내가 가서 노동이라도 하려고 해도 그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젊은 뭐 동남아, 조선족 뭐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리다면, 한 살이라도 어리라면 지금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취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나. 자영업자 세계로 오시겠다고 한다면 들판에 있는 개처럼 뭐든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들판에 있는 모든 그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누가 먹다 남긴 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 자영업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계로 오시겠다고 한다면 웰컴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한 달에 5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한 푼도 없어도 내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하셔서 도전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 일단은 취업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취업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이 길을 둘러섰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제 처자식들도 있어서 저의 아내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넜어요. 지금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기에도 최선을 다하니까 취업 자리가 의뢰가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런 게 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떠올랐는데 이메일로 왔어요. 취업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냐? 실제로 되게 공손하게 제가 하고 있는 직종과 관련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잡이 없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시라면 좀 더 취업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